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법률 동상이몽 랜선 법정 시간입니다. 저는 랜선 재판부의 참여관 나경철입니다. 랜선 재판부 재판장 변호사 임혜진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사건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부동산, 그 중에서도 재건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야, 부동산이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흥미를 가지실 만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물도 혹시 법으로 규정이 돼 있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이 훼손되었거나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두 번째, 건물에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세 번째,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하고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경우. 네 번째,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축물. 이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럼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단지 대상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 아파트 단지가 속한 지자체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안전진단,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주도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 그럼 모든 단지 내의 모든 소유자들이 동의해야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내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소수지만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럴 경우에는요, 사업 시행자가 매도 청구를 해서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토지 수용 절차에 나아가서 강제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토지 수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거쳐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데 이의하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쳐서 보상금이 확정이 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확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공탁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용 개시 이후에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소유권을 넘겨받았잖아요. 그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면 바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위에 건물이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건물을 비우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심지어 건물에 세입자가 있다면 사업 시행자, 임대인, 임차인까지 얽힌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나요? 네, 많습니다. 마침 오늘 사건도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랜선 법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원고와 피고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원고 조합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고 권문주입니다. 자, 두 분은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저희 동네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권문주님의 소위 알박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이에 권문주님께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알박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본 건 접니다. 제값도 받지 못하고 공탁금만 받고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강제로 넘겼다고요. 그래서 조합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고요. 강제로 제 땅을 뺏어가 놓고 이제 와서 저보고 알박기라뇨. 억울합니다. 자, 두 분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VCR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합장이 거주하는 동네는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뭐? 우리 동네 재건축 진행된다고? 재건축 사업에는 권문주가 소유한 건물의 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에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정도 해야죠. 아니야. 이 집 가치에 이 정도면 진짜 잘해준 거라니까. 못해요. 이게 재건축 조합은 권문주와의 오랜 갈등 끝에 수용 보상금을 공탁하고 권문주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조합은 권문주의 토지를 정당하게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권문주가 소유했던 건물의 임차인이 즉각 퇴거를 거부한 것입니다. 네, 조합장입니다. 왜요 또? 아니 이사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사비 주기 전까지 못 나간다고요. 아니 이 땅이 이제 우리 건데 이렇게 버티면 어떡해요? 아니 계약 기간 남았는데 강제로 나가라면 적어도 이사비 주셔야죠. 아이 건물자고 얘기 다 끝났는데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양반. 아니 지금 이 상태는 10개월이나 지속되었고 조합은 한참 뒤에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업은 진행된 거 아닌가요? 두 분은 왜 싸우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 조합은 적법하게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고 권문주 씨의 토지의 소유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권문주 씨와 계약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았으니 임차인을 통해 권문주 씨가 점유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권문주 씨는 저희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임차인이 퇴거한 날까지 차임 상당의 돈을 저희에게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도 들어주세요. 저는 결국 원하는 대로 값도 못 받고 조합에게 반강제로 제 건물과 땅을 넘겼어요. 그리고 수용된 뒤에 임차인한테 월세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이제 조합이 소유자니까 불법 점유한 임차인이랑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그걸 왜 저한테 달라고 합니까? 이 원고 조합장님이 권문주 씨가 점유하는 거나 매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점유한다는 거는 실제로 거기 살아야 되는 거니까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직접 점유라고 합니다. 예. 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간접 점유가 있는데요. 즉 임대인과 같이 임차인을 통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접 점유도 법적으로는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자 일단 좀 잠깐 좀 쉬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판례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 그럼 임차인과 계약했던 권문주 씨는 임대인으로서 간접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간접 점유가 인정되려면 점유 매개 관계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점유 매개 관계. 법률 용어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생소한 용어이긴 하죠. 말 그대로 점유를 매개하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매개하는 법률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점유 매개 관계가 인정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간접 점유가 인정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권문주 씨는 토지가 수용된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점유 매개 관계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임대인이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권한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도 임대차 계약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임대차 계약대로 이행을 해줄 수 있는지의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그렇군요. 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랑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일단은 효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해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고 점유 매개 관계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물건을 반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점유 매개 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권문주 씨는 토지가 수용이 되었어도 점유 매개 관계가 있으니까 간접 점유한 것으로 인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권문주 씨가 간접 점유한 거니까 토지 소유자인 조합에게 이 차임 상당을 지급하셔야겠네요. 역시 그렇게 돼야 맞죠. 잠시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조합은 임차인들에게 주거 이전비 등의 보상금을 지급하셨나요? 당연히 했죠. 언제 지급을 마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도 이래저래 처리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보상금 협의도 해야 하고 그래서 수용하고 한 거진 5개월 있다가 지급했죠. 왜요?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네, 사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유는 조합이 아닙니다. 예? 그런가요? 자, 갑자기 좀 너무 헷갈리는데 토지 수용을 다 마쳤으니까 조합이 소유자가 된 거 아닌가요?
아니, 맞습니다. 전 수용하고 건물도 등기까지 다 받았는데요. 사실 이 사건 수용은 권문주 씨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죠. 그래서 수용에 의해서 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분도 토지만입니다.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권문주 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소유자에게 건물 가격을 보상하고 임차인 등 직접 점유자에게 영업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등 보상 지급을 완료한 후에 건물 인도를 요청할 권리가 있게 됩니다. 즉 보상을 완료하기 전에는 임차인이 점유하더라도 불법 점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은 임차인에 대한 보상까지 완료한 이후에야 손해배상이든 뭐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조합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건물을 인도받은 날까지 토지 임료를 주장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간접 점유자인 권문주 씨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0개월치 차이면서 보상 완료한 때까지 5개월 빠지네요. 딱 절반이네요. 네, 뭐 좋습니다. 네, 저도 일단 임대인이었으니 임차인이 늦게 퇴가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일정 부분이라도 받고 종결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판례를 통해서 무사히 사건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랜선 법정은 마쳤는데요. 자, 변호사님, 오늘 재건축 사업과 토지 수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혹시 내가 소유한 땅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부지로 지정되고 수용 절차에 들어간다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수용 절차가 진행되면 열람 공고가 뜹니다. 이 열람 공고가 게시되면 소유자는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수용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해서 재감정할 때 조금이라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재감정을 해서 나온 수용 재결된 보상금도 만약에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용 재결로 인한 보상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공탁된 보상금을 찾으러 갔을 때 이의 유보한다는 의사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표시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후에 행정소송 등에 의해서 다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너무 유익한 정보와 법리들을 알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자,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지치면 예능이나 쇼츠 같은 재밌는 영상을 찾아보면서 회복하고 싶어지는데요. 이따금 아린판 같은 영상을 보시고 정말 내 삶에 힘이 되는 지식과 정보들을 배워나가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흔히들 리걸 마인드라고 하시는 법적 감각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 더 많은 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힘이 되는 판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